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 쌓인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와 함께 여기 머물러 주세요. 19세기 말 한 남자가 뉴욕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연필도 노트도.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기계가 완성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전하는 자기장, 교류 전류의 흐름, 모터의 진동까지. 그 사람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는 실험실 밖에서도 발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발명은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그의 내면에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자서전 나의 발명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작업에 뛰어들지 않는다. 먼저 상상 속에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한다. 구조를 바꾸고 개선하고 머릿속에서 작동시켜 본다. 그는 모델도 도면도 실험도 없이 발명의 전 과정을 오직 정신의 눈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것을 현실로 옮겼을 때 결과는 언제나 그가 내면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안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 한 줄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흩어진 관심은 흩어진 결과를 낳고 하나로 모인 주인은 현실을 조각한다. 수면 위에 돌을 던지면 파문은 사방으로 퍼집니다. 아름답지만 힘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같은 힘을 한 점에 모으면 그것은 깊이 파고듭니다. 테슬라의 정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단 하나의 문제에 의식을 모을 줄 알았고 그 집중이 세상을 바꾸는 전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즉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보여준 집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모으는 힘이었습니다. 마치 볼록 렌즈가 태양빛을 한 점에 모아 불꽃을 만들듯 그의 의식은 흩어진 상상력을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로 수렴시켰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가져갈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집중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도구라는 것.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도구를 단 1분만 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내 안으로 주의를 집중하도록 강요받았다.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삶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능력을 가르쳐준 축복이었다. 오늘 밤 우리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바깥이 아닌 안으로, 소음이 아닌 고요 속으로 집중이 어떻게 창조의 힘이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는 그들의 것이지만 미래는 내가 일해 온 것의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는 그가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먼저 살아낸 세계였습니다. 집중이 곧 창조입니다. 집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오래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중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진정한 집중은 흩어진 소망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내면의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가 햇빛을 한 점에 모아 불을 일으키듯 의식이 하나의 점에 모일 때 비로소 창조의 열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천천히 이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완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원하는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것과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강이 흐릅니다. 막연한 바람은 언젠가 잘 되면 좋겠다는 방향 없는 소망입니다. 반면 집중은 그 소망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고 의식의 전체 무게를 그 형태 위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공상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창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중은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 현실을 조각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의지의 크기가 아니라 의식이 향하는 방향의 선명함에 있습니다. 주의 attention은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뇌는 그 대상을 향해 신경 자원을 집중시키고 몸은 그 방향으로 미세하게 정렬됩니다. 주의가 향하는 곳에 에너지가 모이고 에너지가 모인 곳에서 현실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주의가 분산될 때 에너지는 여러 방향으로 흘러 어느 곳도 충분히 채우지 못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당신 안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니콜라 테슬라는 자서전 나의 발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즉시 상상 속에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한다. 설계를 바꾸고 개선하고 장치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작동시킨다. 그는 모형도 도면도 시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터빈을 돌리는 것과 실제 작업실에서 돌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작에 들어갈 때는 이미 내면에서 모든 결함을 제거한 완성본만 꺼냈습니다. 이것은 천재의 특권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내면의 한 점에 의식 전체를 모으는 훈련된 행위였습니다. 테슬라가 어린 시절부터 훈련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의 문을 닫고 의식의 불빛을 내면 한 곳에만 비추는 것. 처음에는 그 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빛은 안정되었고 그 안정된 빛 아래에서 발명이 탄생했습니다. 집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몇 분이라도 한나의 생각에만 머무는 연습. 그것이 내면의 렌즈를 갈고 닦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의식이 향하는 곳이 내일 당신의 현실을 조용히 빚기 시작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지배하는 곳에 물질은 따라온다. 집중은 단순히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의 의도로 수렴시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면에서 먼저 완성하는 창조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것, 지금 이 강연이 함께 하려는 여정입니다. 테슬라의 책상 위에는 도면이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모형도 메모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가 교류 전동기를 처음 구상했을 때 그는 종이 대신 자신의 내면을 작업실로 삼았습니다. 그의 자서전 나지의 발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즉시 상상 속에서 그것을 조립하기 시작한다고. 구조를 바꾸고 개선하고 머릿속에서 장치를 실제로 작동시킨다고. 1982년 부다페스트의 한 공원. 테슬라는 친구와 함께 산책하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교류 전동기의 핵심 원리인 회전 자기장의 개념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공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개월, 그는 오직 머릿속에서만 그 장치를 조립하고 치수를 재고 작동시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실제 제작에 착수한 것은 내면의 설계가 완전히 완성된 뒤였습니다. 왜 테슬라는 이 방식을 고집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뇌는 생생하게 경험된 내면의 장면을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처리합니다. 테슬라가 머릿속에서 전동기를 돌릴 때 그의 신경계는 그것이 진짜 작동하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내면에서 충분히 완성된 것만이 현실에서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 행동은 내면의 경험을 따라오는 그림자입니다. 테슬라는 나의 발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상한 장치들은 나에게 완전히 실제했으며 마모된 흔적의 미세한 자국까지도 선명했다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흐릿한 상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선명한 내면의 경험. 그 경험이 쌓일수록 잠재의식 안에 하나의 설계도가 새겨집니다. 마치 물이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흐르면 결국 강이 되듯 선명하게 반복된 상상은 현실을 끌어당기는 깊은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잠재의식도 잠드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공원 산책 중에도 침대에 누운 채로도 전동기를 설계했던 것처럼 당신의 내면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선명하고
반복적인 내면의 경험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아무 설계도 없이 표류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장면을 충분히 깊게 경험하면 그것은 조용히 현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머릿속에서 터빈을 돌리는 것과 실제 작업실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상상 속에서 완성된 것만이 언실에서도 완성될 수 있다는 것. 내면의 경험이 외부 행동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순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도면 없이, 종이 없이 오직 내면에서 조립해 보십시오. 그 고요한 작업이 내일의 현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현재 있는 것에 머물지만 상상력은 아직 없는 것을 불러온다고. 집중된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충분히 쓰인 것만이 현실이라는 종이 위에 인쇄됩니다. 테슬라의 말년은 뉴욕 호텔의 작은 방에서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동료들의 방문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소음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고립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그 고독은 선택이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호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 방에서 테슬라가 가장 자주 교감한 존재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창가에 비둘기를 불러들이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지만 테슬라는 그 침묵의 교감 속에서 자신의 사고가 가장 또렷해진다고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존재와 함께할 때 인간의 내면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가 극도의 고독 속에서도 후기 연구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내부 처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창의적 연결과 깊은 통찰이 일어납니다. 테슬라가 직관으로 알았던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한 셈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내면의 신호가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있다면 이미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루는 평균 수백 개의 알림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주의는 이미 10개의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니라 집중력을 조금씩 소진시키는 방식입니다. 테슬라가 살았던 시대에도 도시의 소음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음에 반응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허락하는 자극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신호를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고 침묵이 오히려 더 많다는 잡념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고독을 내면의 작업실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사고 공간. 그곳에서 그는 실험하고 설계하고 완성했습니다. 고독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그 공간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단 5분만 모든 화면을 끄고 그 문 앞에 서 보십시오.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창의성의 비밀이다. 혼자일 때 아이디어가 태어난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미 그 조건 안에 있습니다. 집중은 외부를 차단할 때 비로소 내부를 향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향한 집중만이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촛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없을 때 그 불꽃은 곧고 밝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은 흔들리고 빛은 약해지고 결국 꺼질 위기에 처합니다. 주의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향할수록 각각에 닿는 힘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현대인은 멀티태스킹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더 유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빠른 전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집중의 깊이는 얕아지고 각각의 결과물은 표면에만 머뭅니다. 많은 것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얕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할 일 목록이 길수록 생산적이라는 믿음. 하루를 빠르게 보낼수록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 그러나 바쁨은 집중이 아닙니다. 바쁨은 움직임이고 집중은 깊이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지쳐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은 경험,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의가 너무 많은 곳에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사용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평생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품고 살았습니다. 교류 전류, 무선 송전, 공명장치, 그리고 그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꿈들까지. 그러나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기록에는 한 가지 공통된
묘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프로젝트에 임할 때 오직 그것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다른 생각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전체가 그 하나하나의 문제로 좁혀졌다고 여러 가지를 품되 하나에 임할 때는 전부를 쏟는 것, 그것이 테슬라의 방식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햇빛이라도 렌즈를 통해 한 점으로 모이면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흩어진 빛은 따뜻하기만 하지만 수렴된 빛은 창조하고 변화시킵니다. 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 몰입할수록 그 하나는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수렴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한 점으로 모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세요.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밀을 알고 싶다면 자연의 주파수로 생각하라. 그 주파수는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분산된 주의 속에서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에 고요히 집중할 때 그 미세한 신호가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이 고르게 흐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루틴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집중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오늘 밤 당신도 그 첫 번째 의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기 전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으신 일을 이미 완성된 것처럼 천천히 그려보는 겁니다.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단 5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뇌의 방향을 하루 전체에 걸쳐 고정시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달한 상태를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집중은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먼저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그리고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추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뇌에게 선언합니다. 지금 이 25분 동안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고. 테슬라가 실험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도 외부 자극을 철저히 차단한 공간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의식의 문을 닫는 것, 그것이 집중의 시작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음악도 영상도 생각의 정리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그 불편함이 신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분산된 채로 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입니다.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고요함 자체가
초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할 일 목록을 펼치세요.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 하나에 별표를 그리세요. 그리고 스스로와 약속하세요.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머지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이 규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에너지의 순서를 바꿉니다. 많은 것을 조금씩 하는 대신 하나를 완전히 관통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별표 하나가 그날의 의식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킵니다. 잠들기 직전, 오늘 별표를 완성한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감각이 수면 중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테슬라는 잠들기 전 머릿속으로 발명품을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뇌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밤의 마지막 생각을 흩어진 걱정이 아닌 완성된 하나의 장면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내일 아침의 집중을 이미 준비하는 일입니다. 테슬라의 말을 기억하세요. 내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에는 모든 지식과 힘의 핵심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접속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테슬라의 삶을 통해 하나의 진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집중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소망을 하나의 점으로 모으는 훈련된 내면의 렌즈입니다. 렌즈가 빛을 모을 때 불꽃이 생기듯 당신의 주의가 하나로 수렴될 때 비로소 창조가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머릿속에서 먼저 완성하지 않은 것은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 밤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일 당신이 집중하고 싶은 단 하나의 장면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몸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2분입니다.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을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각과 함께 천천히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잡은 채로 분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느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잠에 드십시오. 이것이 오늘 밤의 유일한 실천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그 이미지가 내일의 현실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수면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낮 동안 심어놓은 집중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테슬라가 꿈속에서도 발명을 계속했던 것처럼 당신의 내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내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다. 그는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자신의 집중으로 끌어당겼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에 주의를 두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살아내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의 그 2분은 내일 하루 전체의 방향을 조용히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이 당신의 밤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매주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깨우는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삶의 원칙을 함께 걸었겠습니다. 구독은 강요가 아닌 초대입니다.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십시오.